그리고 오히려 땅콩형 얼굴이나 또 해골상 얼굴이 걱정하는 분들의 경우에 리프팅 레이저 단독 시술보다는 아무래도 피부가 늘어지는 타입이거나 흘러내리는 타입의 경우에는 V라인을 위해서 아무래도 턱보톡스보다는 안녕하세요. 피부를 위한 건강한 수다 지톡스 피부과 전문의 손지입니다. 피부과 시술 전에 꼭 알아야 할 점, 부작용, 주의사항,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고 염려하시는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프팅을 막 하면 땅콩형 얼굴이 되거나 볼페임이 생기거나 볼꺼짐, 해골형 얼굴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해결 방법이 있나요? 인모드, 슈링크, 울세라 등 리프팅 받았다가 해골, 땅콩형 얼굴이 될 수도 있다는데 저도 받아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보통 시술에 얼굴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맞게 시술을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얼굴의 윤곽 모양, 그리고 얼굴에 살집이 있거나 없거나, 그리고 피부의 느슨한 정도, 그리고 상안부, 중안부, 그리고 하안부의 비율 등을 고려해야 할 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술을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요. 같은 리프팅 레이저라 하더라도 디자인을 또 잘 하고 환자분의 피부 타입에 맞게 깊이나 강도, 부위 등을 조절을 해서 진행을 하면 울세라나 리프테라라고 해서 무조건 볼이 패이거나 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땅콩형 얼굴이나 또 해골상 얼굴이 걱정하는 분들의 경우에 리프팅 레이저 단독 시술보다는 주사 시술과 같은 추가적인 시술과 함께 해주시면 또 그 문제를 보완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만족도가 더 큰 경우들이 많은 힘이나 팔자, 마리오넷 라인이나 관자놀이 같은 꺼진 부위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시술로 요즘에는 콜라겐 부스터로 알려진 레디어스, 주베르 볼륨, 스컬트라 등의 도움을 받아볼 수가 있는데 이런 주사 시술을 함께 해주시게 되면 얼굴형의 개선도 높고 또 추가적으로 탄력 개선과 주름 개선을 동시에 누릴 수가 있고 또 피부 톤업과 함께 환해지는 느낌까지 같이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저런 시술로도 좀 지방이 빠지는 느낌이 들거나 페임 있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세요. 이런 분들은 결국 사람마다 이제 리프팅 시술에 대한 그런 예민도나 민감도가 달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분들에게는 추천드리는 방법이 시술 간격을 이제 늘려보시는 겁니다. 결국 시술마다 추천드리는 시술 간격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건데요. 아주 세게 시술을 받거나 여러 번 받지 않아도 볼륨이 잘 꺼지고 자꾸 땅콩형 얼굴이 되거나 해골상이 되는 것 같은 분들이시라면 리프팅을 좀 중간에 쉬어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리프팅 외에도 스킨 부스터와 같은 다른 시술들의 도움을 통해서 항노화와 탄력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각턱 보톡스를 하고 더 볼페임이나 꺼짐이 심해지기도 한다는데요. 맞나요?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패이거나 볼 꺼짐에 대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줄이려고 하는 교근은 이제 턱 구석 부위의 요 가장자리 부위라서 전체적으로 넓게 주사를 한다기보다는 구석 위주로 집중적으로 보톡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너무 넓게 주사를 하기보다는 앙 깨물어 먹고 튀어나오는 부위, 그런 구석 부위를 집중적으로 디자인을 한 후에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각턱 보톡스를 하고 볼 꺼짐보다도 오히려 피부가 처지거나 늘어지는 것이 생길까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특히 볼살이 처지면서 여기 심부볼, 마리오넷 라인이 심해지거나 심술보가 더 두드러져 보이기도 한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아무래도 피부가 늘어지는 타입이거나 흘러내리는 타입의 경우에는 V라인을 위해서 아무래도 턱보톡스보다는 리프팅 시술을 추천을 드리곤 합니다. 피부가 탄력이 없거나 또 힘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마치 이제 살을 빼고 나면 빈 공간 때문에 오히려 더 피부가 늘어지거나 아래쪽으로 처지는 것과 같은 유사한 원리로 턱 근육이 있었던 부위가 아무래도 비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처지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겁니다. 따라서 턱선이 있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오히려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턱선 부위 끝쪽에 필러를 주입을 통해서 오히려 처짐을 예방을 하고 지지를 해주는 방식의 필러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미 턱 라인이 좀 좋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보톡스 용량을 살짝 줄여서 조금 적은 용량으로 턱 보톡스 시술을 하시거나 또는 V라인 스킨 보톡스나 윤곽 보톡스처럼 턱선 라인을 올려줄 수 있는 턱라인 보톡스를 함께 맞아주셔서 처짐을 방지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곤 합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넥 라인, 우리가 필라티스마라고 하는 여기 활경근 부위에 보톡스를 맞아줘서 목부터 리프팅을 도와주고 또 주름이나 처짐을 방지해주기도 합니다. 결국 모든 시술은 하나의 시술만 받아보는 것보다는 두루두루 복합 시술로 여러 가지를 적절히 조합해서 받아주시는 것이 부작용도 줄이고 어색함도 줄이고 오히려 효과는 더 높일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필러하면 부작용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얼굴 더 처지는 거 아닌가요? 필러 해도 안전한 부위가 있나요? 요즘 필러 포비아라고 할 정도로 필러 시술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하지만 필러는 오랜 기간 시술이 되어 왔고 또한 성분 역시 안전한 히알루론산 성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도 많이 사용을 하시죠. 또한 이제 다른 시술에 비해서 즉각적이고도 또 눈에 띄는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있어서 많이 추천드리는 시술 중 하나입니다. 히알루론산 성분은 보습에도 도움이 되고 또 뭐 관절과 같은 부위에도 매끄럽게 윤활처럼 도와주는 성분인데요. 주입을 해도 안전한 성분입니다. 오히려 최근에 유행하는 주베룩이나 스컬트라, 레디어스와 비교를 해봤을 때 결절의 우려라든지 이물질에 대한 걱정이 오히려 덜 할 수도 있고 또한 바로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 그리고 원상복구가 가능해서 녹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의외로 시술이 간단하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녹일 수 있다는 것,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필러 부작용하면 괴사, 실명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요즘은 뭉툭한 캐뉼라를 이용해서 시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 뭉툭한 캐뉼라를 이용을 하게 되면 혈관을 뚫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위에서 시술만 잘 해주게 되면 혈관을 막을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특정 부위, 예를 들면 이마나 코와 같은 혈관 사고가 생길 수 있는 부위를 피해서 주로 받아주신다면 아무래도 그런 부작용 확률을 낮출 수가 있겠죠. 반대로 필러를 맞아도 안전하면서 효과는 정말 좋은 그런 부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옆볼 페인 부위라든지 악광대, 턱끝이나 입술 필러, 목주름 필러 등은 이런 혈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낮은 부분이라서 좀 더 안심하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필러를 많은 양을 주입을 하고 나면 더 늘어지거나 처지는 것이 아니냐 하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필러는 주입 깊이에 따라서 그리고 주입 포인트에 따라서 오히려 리프팅 효과를 볼 수가 있어서 처짐을 방지해주는 효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이드로 리프팅이라고 해서 특정 포인트 부위에 필러를 많은 양도 아니고 소량씩만 넣어주어도 얼굴이 오히려 리프팅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필러를 한다고 무조건 처지는 것은 아니고 적절한 양과 적절한 부위에 포인트 시술만 해주신다면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만일 필러 후에 처짐이 걱정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스킨 보톡스나 리프팅 시술과 같은 결합 시술을 진행을 해주신다면 그런 걱정을 좀 더 덜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피부과 시술 전 꼭 알아야 할 점, 그리고 부작용, 주의사항,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고 또 염려하시는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해결 방법을 추천드려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가장 소중한 당신이 예뻐지고 또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젊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